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오 대표입니다. 환절기라 다들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도 굉장히 목 상태가 안 좋은데, 저는 몸이 안 좋으면은 항상 목에서부터 먼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이랑 마찬가지로 하루 30분, 날마다 기적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자기계발서적의 요약본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플래너를 쓰는 것을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보니까 뭔가 목표,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더 잘 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질문을 해야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라고 나옵니다. 질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긍정적인 답을 유도하는 질문과 부정적인 답을 유도하는 질문이다. 긍정적인 질문은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키고 희망이 있는 삶을 설계하도록 이끄는 질문이다. 자, 그래서 질문을 이제 어떻게 하는 게 긍정적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해서 추진하다 보면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자꾸 어그러질 때가 있다. 이때 사람들의 대응 방식은 대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일의 결과가 크게 다르다. 사소한 차이 같지만 그 차이가 결정적이라면 일의 성패를 가를 수도 있다. 나는 왜 이런 것 하나도 못하는 걸까? 왜 나한테만 자꾸 힘든 일이 생길까?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운이 나쁠까? 이 엄청난 걸 내가 어떻게 해? 사람들이 이런 나를 한심하다고 하겠지? 자신에게 계속 이런 질문만 던진다면 어떻겠는가? 아마 90일 동안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플래너를 쓴다고 해도 목표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자신감과 자존감은 떨어질 것이고 실패의 원인을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며 세월을 허송하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정적인 질문들을 어떻게 긍정적인 질문들로 바꾸는지 한번 볼게요. 나는 왜 이런 것 하나도 못하는 걸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이 가능하게 할까? 내가 우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 일에 필요한 도움을 어떻게 구할까? 왜 나한테만 자꾸 힘든 일이 생길까? 이제 긍정적으로 바꿔볼게요. 하지만 정말 힘든 일만 있었을까? 힘들다지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즐겁게 해낼까? 또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운이 나쁠까? 이걸 어떻게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하면 불운도 행운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나보다 운이 좋은 사람이 없을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질문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거야 라든지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하게 질문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플래너에서도 매일 자기의 꿈을 적는 란이 있고 오늘의 질문이라고 해서 하나의 주제의 질문을 두고 10가지의 해답을 적는 란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몸 상태가 정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몸이 너무 아프고 열도 이제 나는 것 같고 눈도 너무 아프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적었어요. 기분이 다운되고 안 좋을 땐 어떻게 해야 기분이 호전될까? 그래서 첫 번째, 누워있는다. 두 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그냥 바라본다. 이제 몸이 아프니까, 일도 하기 싫고, 막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있구나 하면서 바라보고,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이 흘러 몸이 낫길 버틴다. 네 번째,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한다. 5번째, 나만의 주파수를 올려줄 수 있는 걸 찾는다. 뭐가 있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적어봤어요. 그래서 뭐 내가 좋아하는 음악, 그리고 굉장히 웃긴 토크쇼를 본다.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에 또 일일 계획을 적는 란이 있는데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투두리스트로, 그래서 이제 저는 30분 간격으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며칠 안 됐지만 굉장히 이 플래너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 플래너를 제가 뭐 협찬이나 이런 걸 받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의미 있게 쓰고 있어서 조금 더 또 좋은 점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서 또 좋았던 점이 아날로그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가 제목이에요. 아날로그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자, 여기서 아날로그. 지금 이제 이 플래너가 아날로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아날로그가 좋은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굉장히 공감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손으로 기록할 때 활성화되는 뇌가 전두엽이다. 전두엽은 대뇌 방구의 전방에 있는 기관으로 기억력과 사고력을 관장하며 다른 연합 영역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조정하고 행동으로 조절한다. 또한 추리, 계획, 운동, 감정, 문제 해결에 관여한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기록할 때 추리, 계획, 운동, 감정, 문제 해결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친대요. 따라서 손으로 기록하는 동안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꿈을 달성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 떠오를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하신 분 보면 왜 휴지에다가도 갑자기 막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휴지에다가도 적고 이제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도 있다. 쓰는 동안 에너지를 불어넣고 우리의 마음을 싣기 때문이다. 반면 백상배 대표가 현장 본계적, 이제 이건 책 이름이에요. 소개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자판을 두드리면 기록할 때 활성화되는 뇌를 기저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판을 두드릴 때는 기저핵이라는 그런 뇌의 이제 그 기관이 활성화가 된대요. 기저핵은 운동 통제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복적으로 자판을 두드려 타이핑하면 학습으로 몸이 기억할 수 있지만 사고력의 확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저 손가락 운동에 머무는 셈이다. 그래서 자판은 그런 사고력의 확장이나 창의력에는 도움이 많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표나 계획, 그리고 자기와의 만나는 자기 성찰을 가질 때는 자판보다는 글씨로 쓰는 게 더 좋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이 저자분은 우선 분야별로 이렇게 8인의 멘토를 선정하신대요. 그 멘토라 함은 지금 돌아가셔도 상관이 없고 책 속에서도 만날 수 있는 멘토도 있을 거고, 지금 이제 살아계셔서 지금 뭐 이름을 날리시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멘토를 삼으셔서 각 분야별로 뭐 건강, 기술, 뭐 동기부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동가물질 이런 식으로 이제 8명의 멘토를 정하신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8인의 스승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묻냐? 물론 직접 만나서 물어보고 답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의 사적인 이야기를 물어보기 민망할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또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8명의 멘토를 매번 찾아다닐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역지사지로 멘토의 입장에 서서 나의 고민을 들여다보는 방법이 있다. 이 부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은 누가 했을까요, 처음에? 내가 멘토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 멘토는 나에게 어떻게 조언해 줄까? 스스로 생각해 본다. 이제 이 플래너를 만나고 10만 명에게 이 플래너를 쓰게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는데 생각만큼 일이 진척되지 않습니다. 더 빠르게 보급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 이런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이럴 때 나는 이런 고민을 앞에서 선정한 8명의 스승에게 물어본 후 스스로 답을 찾아보았다. 종교적인 스승인 법륜 스님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다.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당신은 이미 실천하고 있다. 주변에 좋은 인맥이 있고 지금 차근차근 하고 있지 않은가. 되면 되어서 좋고 잘 안 되면 안 되어서 좋은 일도 있는 법. 너무 서두르지 마라. 그런가 하면 정신적 스승인 이순신 장군은 나는 13척으로 300여 척의 배를 상대해서 승리를 거두었다네. 불안해하지 마라. 적은 내 안에 있다. 의심하지 말고 정진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소통의 달인 이영건 박사는 이렇게 조언했을 것 같다. 평소에 연락 한 번 없다가 플래너 교육에 오라고 하면 도와주겠는가? 매일 3사람씩 꾸준히 안부를 묻고 그 이후에 다시 연락해서 비즈니스를 해라. 그렇다면 부자의 자세를 가르쳐준 경주 최부자는 필자에게 어떤 조언을 할까? 혼자 이익을 취하려 하지 말고 먼저 챙겨주고 나눠라. 강사들이 돈을 번다는 것은 901 플래너 수업을 듣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들 중에 강사가 되려는 사람도 늘 것이 아닌가. 결국 강사를 돈 벌게 해주는 것이 너의 성공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자기가 그 멘토라면 어떨까 하고 이제 해답을 찾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보고 너무 재밌다. 나도 오늘부터 각 분야별로 이제 몇 명의 멘토를 정해서 이제 고민이 있을 때 이렇게 꼭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결국 답은 자기 안에 있다. 필자는 이렇게 해서 평소 존경하던 스승들로부터 답을 찾는다. 그리고 스스로 내린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부터 꾸준히 플래너를 사용한다. 매일 3명 이상의 강사 후보들에게 안부 인사를 한다. 플래너 강의안을 잘 만들어서 강사들에게 무상으로 보급한다. 교육 담당자 연락처를 잘 정리해서 한꺼번에 프로모션한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도 901 플래너를 사용한 덕분이다. 결국 답은 내 안에 있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하루 30분 날마다 기적 책을 가지고 3가지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뭐였죠? 부정적인 질문 대신 긍정적인 질문을 한다. 예를 들어 이 일이 왜 이렇게? 난 왜 이런 것도 못하지? 이렇게 대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렇게 긍정적인 질문으로 바꿔보는 걸 예로 들었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아날로그 방식을 이용한다. 자, 손으로 쓰는 건 아날로그 방식이죠. 이럴 때 어디가 움직인다 그랬죠? 뇌에서? 네, 맞습니다. 전두엽이 움직여서 우리에게 창작이나 뇌 활동에 더 유리하다고 했었죠. 타자보다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에게 고민이 있을 때 8인의 멘토, 각 분야별로 8인의 멘토를 선정 후 이 멘토라면 나에게 어떤 해답을 줄지 내 안에서 답을 모색해 본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조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다른 책으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빠염!